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삼성전자 아주 기분 좋게 사신 분들도 있고,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교차하는 그런 감정들이 많을 겁니다. 또 오늘 보니까 또 삼성전자 우선주, 막판에 동시효과 끌어내려가지고, 기관들의 장난질이 좀 돋보였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매도 단가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 없고 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금액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그 매수하셔서 수량 확보하는데 전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만도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가짐을 갖고 그렇게 대응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희일비 앉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하여튼 개미털이 한다고 요즘 기관들이 상당히 좀 애쓰고 있어요. 애쓰고 있는데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배당 기준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일까지 열심히 배당을 많이 확보하려면은 열심히 사서 모아야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좀 알뜰살뜰 해가지고 저축 잘 해가지고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보니까 저 천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바 있는데 삼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삼전에. 예. 이게 삼성전자 채널이니까 삼전에 관해서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 같은 거 물어볼 필요는 없고요. 이기는 내가 볼 때는 제 사생활 제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면 잘 사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어떻게 부를 누릴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봐야지 불필요한 질문 같은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런 거는 아예 댓글 다지 마세요. 차라리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든지 아니면은 장기도 살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잘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서로 고민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경험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또 삼전 주가 전망도 살펴보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밀려서 일단 하락했어요. 전날 밤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했잖아요. 당황스럽게. 나스닥 지수가 한 3% 넘게 급락하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도 완전히 약화된 거죠. 연기금은 이날 또 2,195억 원치를 팔았어요. 3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렬을 이어가네요. 언론에서는 매도 안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더니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게 연기금입니다. 3거래일 동안 연기금은 총 6,509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도 한 4,800억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가 각각 1,600원, 3,27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죠. 이날 증시 하락은 지난밤 미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뉴욕 증시의 하락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18일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71까지 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1.7%를 넘은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만 처음이라고 하네요. 최근 들어서 진정되는 듯 했는데 미 국채 금리 급등세가 재개된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다. 그렇게 지금 풀이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FED 이사회 이장은 FOMC가 끝난 후에 현재 경제 회복은 고르지 못한 상태다. 완전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다고 해도 이는 기준금리를 올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 이장은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에 투자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의 조기 인상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때문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또 반등을 했죠. 18일 코스피 지수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시장 달래기 효과는 채 이틀도 채 가지 못했어요. 파월 의장이 발언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먼저 채권 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은 필연적으로 그에 맞게 채권 수익률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FOMC 이후 첫날에는 투자자들이 이 회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점차 고민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용인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요. 먼저 채권 시장에서 지연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 같다고 언급을 하네요. 그래서 FOMC 직후에는 채권 시장에서는 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간 나왔던 연준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이 때문에 전날 상승했던 만큼 다시 하락세로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라고 언급을 하네요. 다시 반납한 겁니다. 향후 미 국채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고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신영증권의 그 리서치 단체는 그러네요. 3월에서 5월에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이제 연준이 내놓는 현재 수준 입장으로는 투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다시 떨어졌어요. 3,000 좀 넘었다 좋다고 했는데 결국 3,000 깨지고 2,976으로 거의 폭락을 했죠. 4% 폭락을 해가지고 새벽부터 좀 약간 좀 우울한 그런 하루를 또 시작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였습니다. 시장 지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또 원달러 환율 올라가지고 환율이 1130원에 또 마감을 했네요. 5.8원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일본 엔달러도 지금 109.06엔이고요. 좀 떨어졌고 유가는 좀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60달러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예란은 1039.53 올랐어요. 7원이나 올랐네요. 그리고 중국 위안에도 173.71 다 올랐습니다. 달러 1호도 오르고요. 휘발유 값도 1520선 그리고 국제 금값 1732.2달러 국내 금값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표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3점 보통주 주가도 뭐 어차피 미국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 하락세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1,000원이 빠졌는데 뭐 다시 올라간 거 다시 또 반납한 거죠. 결국 뭐 한 82,000원대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보였어요. 좀 약간 오른 듯 하더라고요. 한 82,400원 정도. 그래서 한 이 내외에서 끝나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 쭉 빠져가지고 81,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본인도 오늘 좀 매출 샀지만은 일단은 저는 뭐 그렇게 큰 금액에 이렇게 금액에 대한 부여를 의미를 두지 않고요. 그냥 수량이 확보했다는데 그렇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시 살펴봤는데 개인이 좀 샀습니다. 550만 주, 외국인이 140만 주 팔았죠. 오늘 팔다 보니까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412만 주를 팔아가지고 역시 기관답다. 특히 여기 기금이 100만 주를 막 매도 쳤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증권도 246만 주나 매도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오늘은 삼성전자 하락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오늘 확인이 알 수 있습니다. 보통주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그래도 아이러니하게 그래도 빠진 만큼 또 어느 정도 올라줬습니다. 400원이 올라가지고 82,300원에 종가를 마무리됐다.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게 그러면 이 82,300원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에서는 좀 올라주네요. 우선주는 72,700원에 전 종가를 줬어요. 참 당황스러웠어요. 마찬가지로 좀 빠지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보면 한 73,400원에서 좀 놀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래도 우선주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받치는 힘이 좋구나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종가가 확 빼더라고요. 빼가지고 72,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기관들이 장난질을 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제 팔면서도 더 떨어뜨려가지고 판 금액을 뭔가 좀 돋보이게 하는 전략도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좀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그 동시효과에 빠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 개인들은 너무 충격을 받거나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거기에 두려움을 떤 나머지 막 매도로 몰리시면 안 돼요. 결국 기간이 그 개미털이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 타게 나가시면 돼요. 뭐 300원이 빠지든 1000원이 빠지든 간에 나는 우선주, 100주, 1000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금액이 거기에 작은 변동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멘탈 관리. 멘탈이 무너지면은 뇌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잠시 살펴봤는데 개인이 한 80만 주 팔았고 외국인이 70만 주를 매도했어요. 기관도 역시 11만 주를 매도했는데 기금이 한 3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뭐 우선주도 하락세를 보였죠. 오늘은 또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외국인들이 의외로 많이 좀 팔았습니다. 좀 아쉬운 하루였죠.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보니까 우선도 마찬가지로 400원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73,100원에
다시 왔다. 제가 볼 땐 이 가격대가 가장 정상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73,400원 정도가 가장 좋은 모습이었는데 하여튼 그 기관들이 장난질을 하는 바람에 결국 좀 많이 다운시켜 놓은 거죠. 하여튼간 여러분들 그 점점점 다가옵니다. 이제 배당 준비합니다. 배당 준비하셔야죠. 그래도 이왕이면은 삼성전자의 그 매력은 배당 아니겠습니까? 비록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쏠쏠하고 그 배당금을 가지고 다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를 누려야 돼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투자자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오늘 삼전 소식은 뭐 다양한 소식이 많은데 일단은 삼성 일가에서 상속세 13조 원을 내려고 수천억의 신용대출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좀 돋보이고 있고요. 그 삼전 그 차량용 반도체 사업 전략이 수정됐다. 결국 효율과 수익의 방점이다. 이제 결국 수익에 초점을 가겠다는 거죠. 수익. 그 차량용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그 고부가 가치가 아닌가 봐요. 좀 더 고부가 가치는 자율주행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자율주행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삼성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삼성전자가 1분기의 폰 호재에 따라서 8조 후반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은 한 1.75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지고 거의 멘붕이었었죠. 이 고금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주가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줬는데 결국 어느 정도 좀 떨어져가지고 한 1.68까지 내려왔네요. 다행히. 좀 더 빨라져야 할 텐데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금리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금리가 좀 더 떨어지면 좋을 텐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상분간 금리는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나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이제 코로나19로 이후로 이제 백신 맞고 나면은 뭔가 좀 산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할 수밖에 없죠. 선물지수는 나름대로 흐름이 좋아요. 다우존스도 좀 약간 오르기 시작하고요. S&P 0.20, 나스닥 100은 0.50 상승 중에 있습니다. 러셀도 오르고 있네요. 독일은 좀 빠지고요. 프랑스도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나쁘진 않습니다. 독일은 좀 오르는데 프랑스, 영국은 좀 빠지고 있네요. 좀 보니까 하락하고 있고 선물지수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약간 또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구독자분들의 삼전 주식 매수 현황을 봤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 2,000명이 참여해 주셨어요. 20주 미만이 37% 많이 사셨더라고요. 의외로 그래도 소액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이게 10주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만원 돈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월급쟁이들이나 뭐 프리랜서나 일반 그 가정주부들한테도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주도.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수량 확보하신 분도 많고 20주에서 50주도 한 13%, 50주 이상도 한 8% 되네요. 100주 이상 하신 분들이 11% 되고요. 우리 또 구독자분들 중엔 200주 이상이 꽤 많습니다. 31%입니다. 수량을 많이 모으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게 큰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20주 미만하고 200주 이상의 약간 좀 약간 상반되죠. 극과 극이다. 하여튼 그래도 삼성전자 꾸준히 많이 모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보기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꾸준히 모으시고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투자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남들이 누가 뭐 해라 이 해라 저거 사라 뭐 하라 이렇게 들을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 확신이 가져야지 그 기업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흔들려요. 조금만 가격 떨어지면은 막 난리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누가 뭐 말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무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삼전에 대해서 확신이 갖고 공부도 하면서 하면 되겠고요. 정 안 되면은 삼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그냥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주 기본적이고 간략한 그런 답글이나 댓글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불필요한 질문이나 그런 뭐 뭐 약간 안티성 발언, 그런 태클 발언들, 메시지 그리고 비꼬는 말들, 욕설 그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좀 보기에도 좀 민망스럽습니다. 그래도 다들 그래도 나이 먹을 만큼 성인들 아니겠어요. 그래도 좀 젠틀하게 그렇게 해서 뭔가 댓글 문화나 그 토론 문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이번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도 잘 될 것 같고요. 하여튼간 뭐 잘 풀릴 겁니다.
이제 3월 내가 볼 때는 사주는 뭔가 좀 더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시장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하여튼간 수량 많이 모으셔가지고 부자 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간혹 댓글에 막 5천주, 6천주 거의 한 만주 가까이 모으신 분들도 꽤 있던데 그런 분들을 뭐 꼭 뭔가 뭐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예? 그 사람이 뭐 2천주, 3천주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저한테 자기한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천만전자가 막 10만 주를 갖고 있든지 5만 주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5주, 내가 10주, 내가 20주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남이 수량이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 것만 잘 하시면 돼요. 내 투자, 내가 삼성전자 열심히 해가 투자해가지고 수량 모으는데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죠. 항상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간 자기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대로 꾸준하게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리라 봅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더 더욱 알차고 유익하고 빠른 그런 소식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